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6월 1일부로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은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신고제 세부 내용과 Q&A 11가지, 온라인 신고 방법,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 전월세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 내용 등 모든 데이터가 국토부에 쌓일 예정입니다. 이 신고된 데이터는 11월경에 시범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하루가 지났는데요. 각 언론사들의 반응입니다. 이 조선비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 집주인은 불만, 세입자는 환영이라고 돼 있고요. TV조선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차인 보호 대 전세 가뭄 우려, 그리고 뉴스원에서는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 집주인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되나, 국민일보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도 뒤집었잖아, 임대차 신고제의 불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익보호 강화와 정보가 취약했던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불안, 전세 가뭄, 조세 정가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빠른 속도로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5월 31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 시세 파악이 가능해지고요. 제주 한 달 체험 등 이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제출 시에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죠. 이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요. 그리고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월세가 30만 원 초과일 때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초과이기 때문에요. 신고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이고요.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에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도, 그리고 지방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단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도지역의 군지역은 제외입니다. 이 신고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신고 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이 되는 신규 계약, 새로 맺는 계약, 그리고 갱신계약, 이 갱신계약에서도 금액 변동이 없는 계약은 제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양식이 이 왼편에 있는 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입니다.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신고 필증을 주는데요.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확대해서 보면요. 임대인 인적사항, 임차인 인적사항, 그리고 임대 목적물, 임대 계약 내용에 신규 계약 내용으로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이 있고 이 갱신계약이 또 있습니다. 이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이 종전임대료, 갱신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의 사용 여부까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갱신계약 부분이 바로 임대인들이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월세 계약을 했었던 분들이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면 임대신고가 꺼려지는 부분이겠죠. 다음은 임대차 신고제 관련 Q&A입니다. 첫 번째,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임대한 주택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이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니고요. 임대한 주택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리고 방문을 해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해도 됩니다. 이 온라인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면 되고요.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이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임을 하겠죠. 위임장을 첨부하게 되면 중개를 했었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이 아니죠.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신규 계약을 하거나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 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대상 지역과 금액이 아니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네, 마찬가지 이 부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 변경이 없이 기간만 연장이 된 거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재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양 당사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는 거죠. 다만 위임장을 첨부해서 이 신고를 위임을 했다면 위임받은 공인중개사나 또는 대리인이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확인 여부는 이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이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 온라인 신고 사이트에서는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온라인 신청 시 신고 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현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이 통장 입금 내역 등 이 계약 입증 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만 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됩니다. 아홉 번째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교부 시에 이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가 됩니다. 이 부분요. 신고 필증의 오른쪽 상단요. 확정일자 번호. 그리고 이 확정일자 효력은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일이 토요일이라면 월요일날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처리가 되면 신고한 토요일날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합니다. 열 번째는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잔금일날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서 잔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대차 신고를 하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금일날 임대차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계약 후 30일이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는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이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활용을 하겠죠. 임대인, 임차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요?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다음은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이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라고 치면요, 국토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시도를 선택하고 시군구를 선택해서 신고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왼편에 있는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다시 또 이 왼편의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이라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주민번호와 성명, 공인인증서에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을 하시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대리인 해당되는 곳에 클릭을 하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신고서 작성 화면인데요. 임대인, 임차인, 계약 내용까지 자세히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모두 마치게 되면 전자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전자서명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신고서 접수가 되고 담당 공무원이 신고 처리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그 해당 물건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을 믿는 분 계십니까? 현재로선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시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로 파악된 데이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과세 정보로 활용되고 또 다른 규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종국에는 모든 현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모든 현금 흐름에 과세를 하겠다. 이것이 목적이겠죠. 그렇다 보면 임대인들이 임대소득의 노출을 염려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임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매물이 감소되겠죠. 또한 앞으로 매물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임차 수요가 이주 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모두가 올라가게 될 건데요. 그리고 이 세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월세가 인상, 그리고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 이미 모든 지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자 부담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매매가와 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갭 투자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면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부담이 덜해지는 거죠. 결국 이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이 매매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이 상승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나친 규제는 모두에게 고통스럽다. 지나친 규제는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하며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규제의 역설이 여실히 드러나는 하반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